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10일 산뜻한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6,000달러, 이더리움 2,600달러 횡보, 리플, 도지, 솔라나 등 전체 코인들 주말 동안 큰 변동 없었고요. 지난주 빅테크 언이 끝나고 성장률은 메타 하나 빼고 하락으로 전망되었지만 코인은 금융 섹터로 빅테크하고는 트럼프 시대 달라졌습니다. 금융 규제 해제가 트럼프 집권 전부터 강조해온 부분이라 코인 섹터 절대 나쁠 수가 없죠. 거기에 빅테크도 강력한 자본력과 고급 인재 대량으로 분포되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 온다며 새로운 호재 만들어서 끌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1월 10일 미국 CPI 물가 발표 있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미국 물가 다시 올라간다면 관세 전쟁도 약하게 바뀔 수가 있죠. 관세 전쟁이 조금 수그러진다면 코인이나 나스닥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 동안 리플 CEO 갈링하우스 백악관 입성했다, 코인 자문단위원회 합류되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부터 개별 코인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왔던 리플이었죠. 기부 명단에서도 리플이 빅테크보다 더 많이 500만 달러나 후원을 했습니다. 매번 고점에서 리플 락업 해제에서 가격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락업 해제 확보한 현금을 정치 로비나 개발에 사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었고요. 2017년부터 불장, 약세장 모두 극복해온 갈링하우스가 대통령 코인 자문단에 포함된 것만 해도 알트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창펑자오 샘뱅크머 거래소급 인물 아니더라도 갈링하우스 정도면 어떻게 알트 시장 키워줄지 제대로 알고 있고요. ETF 승인부터 새 SEC 의장의 알트 소송 철폐, SEC의 약한 규제, 기관 자본 쉽게 코인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코인 자문단 만들어주는 게 트럼프 시절 동안 가장 큰 역할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때는 코인 관련 전혀 대화가 통하지도 않았고 코인을 불법으로만 이해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코인은 어엿한 글로벌 자산되었고 민간 시장에서도 코인이 성장해 가려면 적극적인 알트코인 시장 육성도 필요한 거죠. 트럼프가 당선 전 공약한 코인 자문단 드디어 만들어졌는데 이제부터가 알트코인 상승 향후 움직임 중요한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도메스는 58.4%로 최고점에 있고 자문단이 제대로 활동할수록 비트코인 도메스 내려가고 알트코인이 상승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부에서는 코인 불장 완전히 끝났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나 코인 세력들 개미 털기 하는 정도의 하락인 거고 비트코인이 8만 달러 혹시 내려간다고 해도 결코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 만에 순식간에 40% 오르는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시장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전쟁 영향도 있지만 새롭게 트럼프 정부 개설된 AI 코인 부분 차례인 데이비 삭스가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규제 강조만을 했었고요. 거기에 폴에킨스로 내정되어 있는 새 SEC 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모두 다 업무 시작했고 성추행 이슈로 인해서 장관 안 될 것 같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임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1월 말 예정이었던 폴에킨스 SEC 의장은 아직까지 청문회조차 안 하고 혹시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와 코인 자문단이 원하는 알트코인 육성에 대한 대답을 폴에킨스에게 아직까지 못 듣는다는 걸로 여전히 협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섣불리 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 폴에킨스를 SEC 의장에 임명했다가는 코인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갠슬러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거죠. 데이비스 삭스보다 갠슬러 시절부터 영향력 컸던 SEC 수장 폴에킨스가 코인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알트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고요. 데이비스 삭스 AI 부분은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폴에킨스가 2008년에도 SEC 의장이었고 이후 코인 관련 회사에서 얼굴 마담도 했었고요.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 몇몇 메인 코인 제하고는 지속적인 성장, 업데이트 없는 쓰레기 코인이 다수라는 점도 잘 알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에킨스 너무 시장을 풀어줘 버리면 12년처럼 FTX 파산 나오고 투자자 대량 손실에 SEC 의장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갠슬러처럼 알트코인 회사들 줄 소송해버리면 알트코인 투심에 더 부정적일 수가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SEC 의장 자리에 앉으려는 건데 트럼프나 코인 자문단 원하는 것은 2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트코인과 규제는 철폐해주고 주식이나 은행 SEC가
집중을 하는 거죠. 알트코인 시장 언제부터 불장 오는지는 폴 애킨스가 의장 임명되고 인터뷰나 행보 보면 즉시 알 수 있어 합니다. 특히 리플 항소철폐가 대표적인 알트코인 투심 지켜주는 거고요. 리플 유니스와 메타마스크 소송 철폐해주고 SEC는 본연의 은행과 미국 증시에만 관심 가져겠다 이야기해주면 알트코인 시장은 날아갈 수가 있죠. 리플 CEO가 코인 자문단에 합류했고 대통령 직속 영향력 높은 자리여서 SEC가 항소한다고 해도 리플이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혹시나 SEC가 대법원 리플하고 간다고 해도 트럼프 측 인사 많은 대법원이라서 리플이 적은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 작년 트럼프 성추모 재판에서도 트럼프 시절 임명한 대법관들로 인해서 트럼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트 불장은 새 SEC 의장 와야 하고 세력들도 코인 홀딩하면서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폴 애킨스 2월 중순까지 생각 정리 제대로 못하면 트럼프는 새로운 SEC 의장 물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이더리움 재단에서 5만 개 이더리움을 디파이로 이동시키면서 은밀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팔고 디파이 사서 알트 불장 대기하겠다는 의미인데 최근 디파이 코인 시가총 순위를 보면 1위가 체인 그래스케에서 밀어주는 하이퍼리커티 2등 유니스왑, 에이브, 주피터 순서입니다. 웹티드 이더리움이나 DAI 코인은 개별 알트코인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특히나 체인링크나 에이브는 트럼프 코인 재단에서도 매수를 많이 하는 코인으로 알려져 있죠. 하이퍼리커티와 주피터는 그래스켈에서 작년부터 선정한 알트코인이었고 유니스왑은 SEC와 소송 진행 중인 알트코인입니다. 소송 끝나면 리플하고 같이 상승 기대감이 큰 코인이고요. 이더리움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에 비탈릭 창업자하고 3,000달러 구간에서 대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해리스 민주당 당선되면 알트코인 불장은 더 빨리 오기 힘들겠다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트럼프 당선되고 이더리움 가격 하락오고 드디어 움직이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폴 애킨스 새로운 SEC 의장 언제 올지 모르고 알트코인 하락하면서 불안할 수 있지만 비탈릭이나 이더리움 재단 정도 되는 세력들은 이미 알트코인 불장 시작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탈릭 최근 발언 보면 개인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10% 미만 여전히 적고 이더리움이 주요 포지션이다. 이더리움 홀딩 잘해라. 투자자들 투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는 이더리움 최근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했는데 정치권 로비는 안 하지만 목표 3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기술 이더리움 체인의 사용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특히 결제와 재무 관리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9일 비탈릭 트윗 나오고 이더리움 가격은 더욱 떨어졌고요. 시장 예상하는 솔라나보다 더 싼 이더리움 체인 가격 하락이나 새로운 혁신은 안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나스닥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순위 2019년부터 6년간 지켜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높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기관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량을 보면 이더리움 17,000밀리언으로 비트코인보다 적지만 여느 솔라나 리플 바이낸스 에이다 코인 합친 것보다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솔라나 리플 가격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이더리움이 기관 보유량 압도적인 것으로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이 이더리움이 확실히 높다고 하는 거죠. 혹시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 밀려가지고 성장력 떨어진다면 기관들이 이 정도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더리움 최근 가격 하락도 세력들 진입 위한 가짜 하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미 ETF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서 거대한 나스닥 자금들 순식간에 이더리움 오를 때 몰리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 가능하죠. 엔비디아 팔란티어처럼 10배, 20배 올리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새로운 호재, 새로운 SEC장 폴 애킨스나 트럼프 코인 자문단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비트 지난주까지 영업정지 리스크 상당히 컸는데 최근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지만 영업정지 리스크 그대로 묻히는 듯 보이고요. 12월 계엄일 목통에 업비트에서 31억 비썸에서 5억 보장한다. 금감원 전산장의 재발 방지 이야기를 했고 2월 13일부터 입금처 미확인 시 100만원 미만 코인 자산도 출금 제한되는 등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 이 정도로 업비트 영업정지 리스크는 종료되는 걸로 보입니다. 비록 업비트 영업정지 리스크는 있었지만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시장 점유율 70%에서 60% 떨어졌고 비썸하고 코인원에게 일부 점유율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